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아스팔트에 얇게 얼음이 깔린 블랙아이스 상태의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도 6배 정도 더 미끄럽게 변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시속 30km로 달리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기는 전국 200곳 가운데에서 특히 교량 구간이나 터널 출입구만이라도 열선을 까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선과 자동염수 분사장치 등을 이용해서 도로 결빙에 적극 대응하고 있긴 하지만 초기 설치와 유지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일부는 도로에 설치된 열선을 철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20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일을 앞두고 학원과에는 일찍이 재수를 결심한 현역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고3 수험생이 5만여 명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내년 대입을 준비하기 위한 재수 선행반 신청자 수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서울의 주요 대학 정시를 기존 30% 선보다 더 늘린 4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시에 더욱 올인하기 위해 재수를 일찍 선택하는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즐겨 이용하는 채팅 앱이 음란 정보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가운데 75%가 채팅 앱으로 성구매자를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미성년자가 야한 대화나 즉석 만남을 요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놓고 성구매자를 기다리는 사례도 있었다는데요. 이렇게 버젓이 청소년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된 공간이 아닌 개인 간 대화는 사정기관이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귀국 시한이 임박했지만 중국 선양 단둥 지역 내 북한 식당 다수에선 북한 조업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 송환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파견을 포기할 수 없는 북한과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중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인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노동자 송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뉴스 댓글은 여론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데이터죠. 신문이 지난 1년간 인터넷 포털 네이버 뉴스 기사의 전체 댓글 추이를 살펴본 결과 올해 포털 뉴스에 댓글을 쓴 사람은 하루 평균 12만 8,700명, 하루 동안 생산된 평균 댓글 수는 36만 2천 개였다고 합니다. 월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큰 변화 없이 나타나던 수치가 7월 이후에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는데요. 특히 9월엔 댓글의 수뿐 아니라 댓글 작성자 숫자도 많이 증가했는데 9월 한 달간 주제별로 가장 많이 생산된 기사를 매일 10개씩 추출해본 결과 이슈의 중심은 단연 조국이었다고 합니다. 9월 한 달간 포털 네이버 뉴스의 정치 섹션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인 기사도 평균 71.5%가 조 전 장관 관련 기사였다고 합니다. 혼밥, 혼술, 혼코노 등 혼자 놀기 문화가 다수가 된 사회에서 남몰래 고도가리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2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가운데 6명이 고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생활 편의와 개인 취향에 의한 선택 문제로 이야기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연결망 부재와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방임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외로움을 사회적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한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고립과 외로움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청소와 빨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육아 영역까지 돈을 내고 외부 업체의 가사 서비스를 구매해서 집안일을 대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카드사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들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만 6천여 건이었던 결제 건수가 2019년 같은 기간 19만 건으로 3.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용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요리, 그리고 육아였다는데요. 독박 육아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육아에 대한 힘들다고 토로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부모님께 부탁했던 육아도 외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의류 치수에도 기준선이 있죠.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인의 평균 신체 크기를 조사해 한국산업표준규격을 제시하는데 문제는 이 규격이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서 판매되는 옷 대부분은 이 규격을 크게 벗어나 있다는데요. 다양한 체형이 입을 수 있는 프리사이즈 역시 한국인의 표준에 가까워야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지가 없다 보니 소비자들은 옷에 몸을 맞춰야 하고 결국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